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일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제가 어제 테메큘라 페창가라고 하는 이제 카지노에서 베이비 복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한참 이제 유행을 이렇게 했었던 걸그룹이죠. 1세대 이제 K-pop 걸그룹 이 베이비 복스가 콘서트를 이렇게 떼가지고 다녀왔는데, 야,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노래들을 엄청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또 콘서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와, 진짜 멤버들끼리의 우정이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또 여기 더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신나게 콘서트를 이제 관람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한 백악관 출입 기자단의 그 만찬회에서 여기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콘서트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막 트럼프 대통령이 대피를 했다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해 있는 그 만찬회에서 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4월 25일 토요일 밤에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냐면은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그 출입 기자단의 연례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냐면은 어떤 남성이 총 그리고 칼 이런 것들로 이제 무장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행사장에 뛰어 들어갔다고요. 그 세큐리티 포인트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세큐리티 체크 하는 데를 뛰어 들어가가지고 통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을 막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총격을 이렇게 또 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그 행사장 바로 밖에서 일어났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바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피를 하고, 퍼스트 레이디도 대피를 하고, 뭐 부통령도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다 있었는데 모두 다 즉시 대피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난 다음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총격 소리도 이렇게 또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막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테이블 밑으로 숨고 난리가 났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의자가 그 자리에서 이제 즉시 이제 체포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는데, 체포가 된 사람은 31살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름은 콜 토마스 앨런이라고 하는 이 남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에서 산대요.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 토렌스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31살 남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튜러를 이렇게 됐다, 강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상황 그 영상을 한번 보자고요. 영상이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이제 AP통신에서 이제 정리를 한 영상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고요.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이 AP통신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린 그 영상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장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백악관 이제 출입 기자단 그 행사장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랑 이제 들어와서 뭐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박수 치고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찬회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옆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게 세큐리티를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가지고 바로 막 총 끄집어 들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뭐 카드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상황이 딱 발생을 했거든요. 이 카드를 찢으면서 이때 막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뭐 총격 소리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험하다고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은 빠져나가고, 여기에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있고
여기에 중요한 사람 다 있었거든요. 바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이제 행사장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대피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또 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뭐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있고 굉장히 커다란 그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셔널 가드들도 있고, 뭐 경찰들도 있고, 뭐 세큐리티 서비스도 있고, 다 아니 이렇게 엄청나게 이 경비가 삼엄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뛰어들어갔다는 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뭐 FBI도 있고, 뭐 국토안보부도 장관도 있고, 여기 뭐 장관들 다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그 오피셜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무장을 한 채 뛰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기자단 그 행사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아무런 피해는 없었었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뛰어 들어와가지고 이제 총을 쏘기는 쐈다고요. 쏘기는 쐈는데, 시큐리티 서비스 한 명이 이제 총상을 이렇게도 입기는 입었는데, 방탄조끼를 이렇게도 입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뭐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범인이거든요. 범인을 바로 이제 재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체포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인 것 같다. 한 사람이래요. 한 사람이 이런 짓을 이렇게 떠버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스트 이 차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 차를 타고 이제 가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면서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런 일도 뭐 겪고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 캐시 파텔, FBI 국장도 이렇게 또 있고, 국토안보부 장관 남성도 이렇게 또 있고, 어쨌든 어제 뭐 난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이제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더 자세한 디테일 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용의자를 이렇게 또 잡고 나서, 이제 지금 조사를 막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제 초기 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통령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중요한 장관들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표적을 이렇게 또 삼아가지고, 이러한 짓을 벌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을 이렇게 또 잡고 나니까 용의자가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산탄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핸드건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칼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용의자는 수사관들한테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뭐 FBI나 수많은 기관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있는 그 집 있지 않습니까? 집도 압수수색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용의자는 바로 이제 기소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폭력범죄로 이제 기소가 되고, 총기 사용 같은 것들 이제 기소가 되고, 위험한 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방 요원을 폭행을 한 혐의로도 이제 기소가 이렇게 또 돼서 이제 월요일에 연방법원에 출두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총을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총을 이렇게 또 쏘면서 이 세큐리티 서비스인가, 이 요원 한 명이 이렇게 또 총상을 이렇게 또 입었는데 반탄조끼를 이렇게 또 입고 있어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바로 영상 같은 것들이나 이제 사진을 바로 이제 공개를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좀 더 이제 투명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영상 같은 것들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다 공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마지막에 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니 트럼프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도 암살 그 시도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을 하려는 그런 시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폭력 그런 시도는 내가 그만큼 영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에브라함 링컨 암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도 이렇게 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이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해보자고요.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랑 그 단상 위에 이렇게 또 앉아 있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서 찍은 영상이 이제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영상도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영상인데, 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제 대피를 합니다. 대피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피를 하고, 그 다음에 막 경찰 와가지고 특수부대인가 봐요. 특수부대가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가고 빠져나가고 특수부대가 막 총 이렇게 겨누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나가다가 넘어졌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다시 나갔고요. 난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인디펜던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그 용의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용의자는 콜 토마스 앨런이라는 남성이다. 31살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토렌스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를 졸업을 했다. 칼텍은 진짜 천재들만 들어가는 데거든요.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를 졸업을 했다. 2017년도에 졸업을 했다. 기계공학이랑 그리고 이제 컴퓨터 과학 전공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와 칼텍을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이렇게 또 다니고 있었을 때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널프 클럽, 그 널프가 아마 그 장난감 총 그 클럽인가 봐요. 그 클럽을 이렇게 또 활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도밍게스 힐즈에서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이렇게 또 취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C2 에듀케이션에서 이 튜터를 이렇게 또 했나봐요. 이달의 강사로 뽑힌 적이 있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강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독립 게임 개발자로서 이제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스팀에 어떤 게임을 이렇게 또 출시를 한 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지 이렇게 또 평판을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웃들이나 뭐 지인들은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지능적이고 그리고 이제 조용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너무 충격인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충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인터넷에서 막 댓글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을 올리려고 쇼하는 거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댓글들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용의자가 이 범행을 이렇게 또 일으키기 바로 전에 매니페스토를 자신의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선언문이죠. 매니페스토를 이렇게 또 보내면서 가족들한테 반 트럼프, 반 기독교 성향의 그 선언문을 이렇게 또 보냈다. 선언문에서는 자신을 프렌들리 페더럴 어세신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억압을 받는 타인을 보고도 뺨을 들이대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방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들의 관리들을 이제 타겟으로 이렇게 또 삼고 이런 짓을 이렇게 벌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매니페스토를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합니다. 선언문을 이렇게 또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어떠한 정당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그런 무당층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용의자는 LA에서부터 이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시카고를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DC로 이제 기차를 타고 갔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한 그날에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힐튼 호텔에 투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금 힐튼 호텔 그 사람이 묵었었던 그 방도 이렇게 또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토렌스 이 집도 지금 수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이지 않았었습니까?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싹 다 있었거든요. 부통령도 있고 퍼스트 레이디도 있고 뭐 장관들도 싹 다 있었어. 싹 다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큐리티 포인트를 뛰어가서 지나갔다는 것은 이거는 좀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렇게 또 되면서 이제 월요일에 연방법원에 이렇게 또 출두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최대 15년형의 징역형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최대 15년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용의자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여기에 FBI 국장인 카시 파텔도 있었거든요. 이 카시 파텔도 있었는데 이 카시 파텔에 대한 비난 섞인 그런 얘기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좀 중대한 일이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장에서, 어떤 이제 만찬 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싹 다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카시 파텔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긴급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카시 파텔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카시 파텔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FBI 국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신이 앞장서서 나서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 행동을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시 파텔 FBI 국장은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숨었다고요. 숨은 다음에 핸드폰 보고 뭐 스크롤하고 그 밖에 나가서 뭐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상들이 이렇게 또 이 SNS 서비스에서 엄청나게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이 난리가 났다. 비난의 댓글들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위기 그 상황에서 전혀 긴박함이 없다. 그리고 이 카시 파텔 FBI 국장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아니, FBI 국장이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뭘 할지 모른다라는 것은 FBI 국장의 그 자질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 비난들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카시 파텔 이 FBI 국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경질이 될 위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도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카시 파텔이 근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에 음주를 했다. 술 마시고 일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무단결근도 이렇게 또 하고, 거기에다가 그 밀라노 올림픽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하면서 75,000달러를 세금을 썼다고 합니다. 세금을 이렇게 또 쓰면서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카시 파텔 국장은 잘릴 위기에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입만 살아서 얘는 입만 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할지도 몰라. FBI 국장인데 뭘 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난이 막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BBC 기자단도 여기에 이렇게 또 갔다고 하거든요. BBC 기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행사장에서 세큐리티 체크를 이렇게 또 했는데 보안이 심각하지 않았다, 삼엄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또 했다고 했네요. 내가 들어가는데 아무도 나한테 아이디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장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완전히 허술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는 일들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 이제 참석을 했었던 그 CNN 어떤 기자는 이렇게 상황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의자가 빨리 이제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총을 이렇게 또 뽑아들고 뭐 5발인가 6발 정도 이렇게 또 쏜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증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용의자는 이제 바로 제압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뭐 세큐리티 서비스들이나 뭐 내셔널 가드들, 경찰들, 뭐 FBI 뭐 싹 다 있었거든요. 싹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제압이 됐다라고 합니다. 바로 제압이 되면서, 그러면서 뭐 대통령들이나 뭐 중요한 장관들 싹 다 바로 이제 내보내지기는 내보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러한 짓을 하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보통 사람도 이런 짓을 하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좀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런 짓을 이렇게 또 벌였는데 뭐 보안도 좀 허술한 것 같긴
같기도 하고,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안이 이렇게 쉽게 뚫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댓글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아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다. 또 스테이징을 하는 거 아니느냐, 지금 또 연기를 하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이 암살 사건을 지금 연기를 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다 그거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기하고 있네. 그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겠는 이 일인데,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영상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 카시 파텔이 어떠한 대처를 이렇게 뗐는지, 그 영상들, 지금 뭐 장난이 아닌데, 여기 보자고요. 바로 이거거든요. 총격 사건이 바로 일어난 다음에 이제 카시 파텔이 행사장에서 지금 앉아있고, 아니 이런 중대한 일이 일어났으면은 FBI 국장이라면은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밖에요, 밖에. 카시 파텔은 밖으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FBI 국장인데 밖에 나와서 이제 거리를 그냥 서성이면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전화만 하고 있어. 전화하고 있고 스크롤하고 있고. 야, FBI 국장이면은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바로 뭐 팀을 소집을 해가지고 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막 움직여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장소에도 FBI 요원들이 있었거든요. 요원들이 있었는데 국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비난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FBI 국장 이거 뭐냐? 지금 완전히 어리버리 떨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답답합니다. 아마 조만간 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여기는 이제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면서 캐시 파텔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General, thank you, Mr. President. 캐시 파텔 와가지고 The President's absolutely right. You saw the best resolve of American law enforcement because you, Mr. President, inspire them 24/7. 또 You give them the 딸랑이. resources that they need, and they know that you have their back. And that is a changing dynamic in this country, and that's why you saw brave Secret Service agents respond immediately, swiftly, subdue and take down the suspect, and safeguard the lives of thousands of individuals at that hotel. General, thank you, Mr. President. 진짜 기자회견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캐시 파텔이 이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밖에 안 해. 이거 오늘도 이 사건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다가 신경을 많이 써줬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 용의자가 잡히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짱입니다요. 말만 살고 트럼프 대통령 딸랑이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은 면만 해주는 개돼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역시 FBI 국장 지금 뭐 비난 섞인 얘기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어요. 진짜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음모론이기는 음모론이지만 지금 칼택을 나온 엄청난 그 천재가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아니 거기를 뭐 뛰어 들어가 가지고 뚫고 지나갔다?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음모론들이 또 이제 막 이렇게 또 퍼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또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면은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또 이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너무나 캄한 것도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일이 막 일어났었을 때 또 이제 영상 같은 거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대요. 웃어가지고. 아니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 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웃었다고 합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나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 영상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뭐 사진들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백악관으로 이렇게 또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봐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백악관에다가 볼륨을 짓는 것이다 라고 자신이 볼륨 짓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자신의 또 이제 트루스 소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와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보안이 훨씬 더 철저한 이 백악관 내에서 볼륨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볼륨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연회장을 크게 이렇게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볼륨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당성을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볼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그마치 4억 달러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4억 달러가 지금 투입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뭐 1억 달러 얘기를 했다가 뭐 2억 달러가 된다고 했다가 3억 달러 된다고 했다가 지금 4억 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볼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백악관보다 훨씬 더 크고 엄청난 대규모 시설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 그 이스트윙이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그 이스트윙을 그냥 바로 부셔버렸다. 역사가 굉장히 많은 그 이스트윙을 바로 부셔버렸다는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볼륨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거기 땅 있으니까 다른 데다가 땅 만들던지 거기를 부셔버리고 만들었다는 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소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역사가 깊은 그런 이제 이스트윙을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부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한테 소송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기사 끝에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와 같은 이런 이제 만찬회장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의 그 볼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백악관 출입 기자 그런 이제 만찬회 같은 것들은 원래 백악관 내에서 이런 볼륨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만찬들은 원래 밖에서 하는 그런 이제 만찬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백악관에서 이제 볼륨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다라고 이 기사 끝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또 이제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거 봐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 볼륨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가 않는 그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굉장히 혼동 속에, 지금 이 미국이 엄청난 혼동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전쟁이 일어났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다가 근데 죽지는 않아. 뭐 여러 번 있고, 뭐 누가 또 총 가지고 뭐 쏘려고 했다. 진짜 그 어떤 역대 대통령보다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또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 혼동 속에 있는 미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미국이 잘 버텨낼 수 있을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시카고의 이제 병원에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한 명의 경찰관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보니까 좀 이제 충격적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기사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강도 혐의로 이미 경찰에 구금이 되어 있었던 용의자였다라고 합니다. 이 용의자가 어디 다쳤나봐요. 다쳐가지고 치료를 위해 가지고 병원에 갔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서 이 용의자를 호송을 하고 있었던 이제 경찰관들한테 이 사람이 어디서 총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총을 빼들고 이제 총격을 이렇게 또 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송 중이었던 이 경찰관들 중에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경찰은 총상을 입고 중태에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태로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또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부상당한 사람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네요. 어떤 경찰은 이제 바로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이제 이 용의자가 도착을 했었을 때 금속 탐지기 있지 않습니까?
금속 탐지기를 이제 이용을 했는데 금속이 발견이 되지가 않았다라고 하네요. 네, 분명히 무기가 없었었다고요. 그런데 병원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병원 안에서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용의자는 어디서 총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경찰관 한 명을 사살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찰관한테 아마도 이제 머리에 이제 총상을 이렇게 또 입히면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근데 건물 밖으로 이제 도망갔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다시 이제 체포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총이 어디서 이렇게 또 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또 이제 경찰관님이 이렇게 또 사살을 당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삼가 고인의 면목을 빌고요. 와,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그 암살, 또 이제 암살 시도 사건이지 않습니까? 암살 시도 사건도 일어났는데 또 시카고에서는 이런 또 심각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랑 평화 협상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평화 협상단을 이렇게 또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이렇게 또 보냈다가 이제 이란이 안 나와서 이제 다시 되돌아왔다나.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파키스탄에다가 이란과 이제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취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이 취소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미국 대표단이 갔거든요.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파키스탄에서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란이 안 나왔습니다. 이란이 우리는 안 나가겠다. 아니 너네들은 계속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고 있고 우리 말 제대로 듣지도 않는데 이거 왜 우리가 가느냐라고 해서 이란이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가면서 미국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거든요. 무산이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란이랑 평화협상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대표단 안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파키스탄까지 가기 위한 그런 이동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된다. 허허, 뭐가 소요가 많이 된다는 거지. 그냥 비행기 타면 하루면 가지가 않나? 그러면서 실무적인 이유를 이렇게 들면서 지금 이란 내에서 엄청난 내분이 일어나고 있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공격을 하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 통첩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엄청나게 위험만 해두고 지금 계속 따꾸라고 있잖아요. 이 최후 통첩을 한 다음에 무슨 이유를 대가지고 계속 늘리고 있어. 아직까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사람들은 이거 뭐야, 또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려나 보지 하고 있다가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 우리가 원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란이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미국으로 와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1차 평화협상을 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가가지고 이란이랑 이제 평화협상을 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런데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알지 않습니까? 막 막말하고 무지불통이고 말이 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았나. 미국이 원하는 거 막 얘기만 하고 너네들 하지 않으면 너네들 공격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평화협상은 아무런 진전 없이 그냥 끝났거든요. 그리고 2차 평화협상 하자고 저번 며칠 전에 다 보냈어요. 뭐 쿠셔너도 보내고 뭐 싹 다 보냈습니다. 싹 다 보냈는데 파키스탄에 먼저 왔다가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런 그 평화협상 하지도 않고 그냥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뺨을 맞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바람을 맞았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보내지 않겠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말로써 사람들한테 혼동을 주는 것으로는 1위이지 않나.
아니 지금 상황은 돌아가는 것을 본다고 하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쩔쩔매고 있거든요. 네, 빨리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지 않는 거야. 정신 승리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에서도 지금 봉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봉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아무도 못 지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 해군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란이 설치를 해둔 그 기뢰 있지 않습니까? 마인들을 해체 작업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란에다가 대고 평화협상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위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란도 이제 맞받아 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네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맞받아 치겠다. 너네가 공격을 한 만큼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똑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거든요. 이 공격을 처음에 막 엄청나게 했었을 때, 잘 공격을 하긴 했죠. 왜냐면 미국이 엄청나게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공격을 잘 하긴 했는데, 그런데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도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에 굉장히 많은 미군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군 기지가 이제 공격을 당하면은 그 피해, 재산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공격을 하면서 미군의 피해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끝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더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란이랑 평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 파키스탄으로 이제 엔보이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취소를 한다. 대표단 보내는 걸 취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란 측에서 즉각 대답이 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말로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기로 사람들을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브레인워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란에서 우리 미국한테 우라늄 농축한 거 팔기로 했다 라고 얘기를 먼저 해버리다 보니까 그때 이란이 또 빡쳐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평화협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우리가 그 평화협상단 이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란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내지 않겠다고 하니까 불과 10분 만에 바로 10분 만에 이란 측에서 우리한테 뭔가 보냈다. 새로운 제안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전에 보냈었던 그 제안보다 훨씬 더 진전이 된 그런 제안이다. 우리 미국한테 더 호전적인 그런 제안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이란이 준 그런 종이는 별로였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취소를 이렇게 하자마자 훨씬 더 좋은 그 종이를 이렇게 보내왔다. 라고 하면서 우리 미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장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이란의 전쟁 미국 사람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60-70%, 80% 정도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쟁을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버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또 해프닝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은 스테이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음모론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진짜 하루도 바람잡는 날이 없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에서 지금 이 사이버캡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그 로봇 택시를 이 대량 생산을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양산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텍사스에 있는 그 기가 팩토리에서 사이버캡 스티어링 휠이 없고 이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이 사이버캡 이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생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이버캡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 보여줬었던 그 프로토타입 있지 않습니까? 프로토타입이랑은 이제 다르게 무광이 아니라 유광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라고 합니다. 유광으로 된 골드 색상의 이 사이버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버캡의 이제 스펙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2인승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2명밖에 못하고 택시를 이렇게 또 보면은 거의 막 90% 정도가 한 2명밖에 안 탄대.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탄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뭐 1명에서 이제 2명이기 때문에 이 로봇 택시 사이버캡은 2인승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2인승이면서 그러면서 35kW 배터리를 이제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35kW 배터리는 굉장히 작은 것이거든요. 보통 지금 팔리고 있는 이 전기 차량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70kW 정도 이제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되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보통 자동차들의 한 절반가량 정도의 배터리만 탑재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지금 싸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주행 효율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버캡이 굉장히 좀 이제 가볍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볍게 만들어지면서 2인승 쿠페이다 보니까 전력을 조금 먹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1kW당 5.5마일을 주행을 이렇게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아마도 레인지는 아마도 한 200마일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캡은 유선으로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으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이버캡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했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알아서 돌아와서 충전을 하고 충전을 다 한 다음에 또 나가서 자기가 알아서 운행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완전히 AI 로봇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AI 로봇, 이 사이버캡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아마도 이제 택시는 지 혼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도 올해 말쯤이면은 이 사이버캡이 여기저기서 이제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사이버캡이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얼마나 싸게 우리들이 탈 수가 있는지가 이게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싸게 우리가 이제 탈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이버캡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움직이고 있는 이 뭐 웨이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비싸거든요. 비싸. 우버랑 뭐 거의 비슷하거나 우버보다 조금 더 비싸. 그래가지고 사이버캡이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단계는 얼마만큼 싸게 할 수 있느냐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엔비디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AI 칩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그런 지위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AI 칩 시장에서 81%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 라이벌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AMD나 브로드콤, 인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엔비디아의 최대의 라이벌은 바로 구글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엔비디아의 라이벌은 AMD, 인텔, 뭐 브로드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최대의 라이벌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구글이다 라고 하네요. 알파벳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글에서 차세대 AI 칩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트레이닝하는 그 칩이랑 그 프로세서랑 그리고 추론을 하는, 인퍼런스를 하는 프로세서를 두 개로 나눈 그런 칩을, 그런 AI 칩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성능이 4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성능이 4배나 올랐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 칩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뭐 장악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성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구글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따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구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거의 대부분 구글 내에서 필요한 이 AI 그 칩들만 이렇게 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또 쓰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이제 다른 회사한테도 이제 팔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빠르게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가장 큰 위협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구글이 이렇게 위협적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뭐 칩도 성능도 엄청나게 좋기는 좋지만, 그런데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그 데이터 양 있지 않습니까? 빅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글은 2015년도부터 이 AI 칩을 개발을 해왔다고 합니다. 뭐 역사도 굉장히 길고 뭐 빅 데이터도 이렇게 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AI 칩에서 엔비디아의 최대 적수는 바로 이제 구글이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야, 이 알파벳 주식 지금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 더 구글 주식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체르노빌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폭발을 한 그 체르노빌이 벌써 40주년이나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르노빌 그 40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체르노빌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나왔다가 2000년도에 다시 들어가서 살고 있고, 그러한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고, 그러면서 이 체르노빌에서 발전소 그 덮어놓지 않았습니까? 덮어놓기는 덮어놨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뭐 드론을 이렇게 또 보냈는데, 체르노빌 그 덮어둔 그 콘크리트에 이렇게 또 맞았다고 합니다. 맞아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뭐 화재가 이렇게 또 일어나서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고, 어쨌든 간에 체르노빌은 아직까지도 그냥 덮어놓고 있다고요.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콘크리트로 이렇게 더 덮어두고 사람들 거기서 이제 못 살게 이렇게 또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 40주년이나 이렇게 또 지났다고 하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만약에 이렇게 큰일 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이제 심각하게 자연적인 재앙을 이렇게 또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또 이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다가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10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다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해가지고 어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리고 뭐 50몇 명 정도가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르노빌도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체르노빌 그 자체도 위험한데,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 드론도 타격을 한 적도 있다 보니까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콜롬비아에서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테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14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토요일에 이 콜롬비아에서 테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어떤 고속도로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폭발물이 이렇게 또 터졌나 봐요. 폭탄 테러가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14명이 사망을 하고 38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폭탄이 이렇게 또 터져가지고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큰 폭발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달리고 있었던 버스나 뭐 트럭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심하게 이렇게 또 파손이 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폭탄이 여기서만 터진 것이 아니라 콜롬비아 전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틀 동안 뭐 폭탄 테러 같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총 26건의 테러 행위가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이번 공격을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킨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대응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 콜롬비아 위험하네요. 혹시 이제 콜롬비아에 이렇게 여행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